백악관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기 위해 미군 활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장관은 의회 브리핑에서 침공이 임박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원유 최대 5천만 배럴을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관리할 것이라며 혜택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한 단기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보증금을 내야 하는 나라 수가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이들 국가 국민들은 비자 신청 시 5,0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최대 규모의 불체자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불체자를 고용한 업체들을 방문해 문을 두드리며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미입국, 인신매매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각종 사기 사건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5개 주에 아동 보육 등 사회복지 예산 최대 100억 달러를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저소득층 가정과 보육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기 위해 미군 활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 브리핑에서 침공이 임박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목표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이는 북극 지역에서 적대국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이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물론 언제나 최고 사령관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는 미군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래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으로 북미와 가깝고 특히 핵심 광물을 비롯한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면적 또한 거대해 트럼프가 존경하는 포크와 맥킨리식 영토 확장을 떠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상이란 평가입니다. 지난 4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라며 트럼프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병합을 강행할 경우 베네수엘라 때보다 훨씬 큰 국내외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EU와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덴마크 및 그린란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의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비공개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그린란드를 군사 점령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최근 발언들이 침공이 임박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목표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원유 최대 5천만 배럴을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관리할 것이라며 혜택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 베네수엘라 임시당국이 미국의 고품질 제재 대상 원유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을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원유는 저장선으로 미국 내 하역 부두로 직전 반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유는 시장 가격에 판매되며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내가 관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혜택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에게 계획을 즉시 실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료는 CNN에 석유가 이미 생산돼 배럴에 담겨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현재 선박에 실려 있으며 미국 남부 멕시코만의 시설로 운송돼 정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평균 석유 소비량은 2천만 배럴가량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최대 5천만 배럴을 들여온다면 유가를 다소 낮출 수는 있지만 미국 휘발유 가격을 크게 낮추진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배럴당 55달러에 거래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5천만 배럴을 판매하면 27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한 단기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내야 하는 나라 수가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수지만 최근 미국의 군사 공격을 당한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어제 홈페이지에 비자 보증금 납부 대상 38개국의 명단을 공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적용 대상 국가의 국민이 단기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5,000에서 최대 $15,000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종전 대상국은 13개국이었지만 2배에 가까운 25개국을 추가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포함됐고 나이지리아, 알제리,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네팔,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들도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가된 25개국에 대한 비자 보증금 제도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을 낸다고 반드시 비자 발부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받더라도 보스턴 로건, 뉴욕 JFK,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자 보증금 제도에 대해 체류기간을 초과해 머물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란 설명입니다. 비자가 거부되거나 발급된 비자 조건을 준수한 방문객에겐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AP통신은 해당국 국민 다수에겐 이 제도로 미국 비자 취득 절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일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자 보증금 부과는 미국 정부가 입국 장벽을 더욱 높이려는 최신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비자가 필요한 모든 국가 국민에게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고 단연간의 SNS 기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타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5년치 SNS 기록과 각종 신상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최대 규모의 불체자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불체자를 고용한 업체를 방문해 문을 두드리며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밀입국, 인신매매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각종 사기 사건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ICE 토드 라이언스 국장 직무대행은 어제 DHS가 SNS X로 올린 영상을 통해 미네소타주에서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ICE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문을 두드리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체자를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밀입국, 인신매매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각종 사기 사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스 국장은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지휘 아래 위험한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약 2,000명의 연방 요원이 이번 단속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원들은 국경 순찰대, HSI 등 국토안보부 산하 여러 부서에 소속돼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미네소타 주민들의 안녕에는 관심도 없는 소인배적이고 악의적인 행정부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DHS는 지난 5일 ICE LA 지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샌루이스 오비스포와 센타바버라 카운티에서 단속 작전을 벌여 불체자 11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대상엔 소아 성애자와 성범죄 등록자, 절도범, 가정폭력 가해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이 포함됐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5개 주에 아동보육 등 사회복지 예산 최대 $100억 삭감한다 밝혔는데요. 당장 저소득층 가정과 보육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법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5일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 미네소타, 콜로라도주의 빈곤 가정 임시 지원 프로그램 예산 $70억, 아동 보육 및 발달 기금 예산 $24억, 아동 대상 사회복지 보조금 $8억 7천만 달러를 동결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앤드류 닉슨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민주당 주도의 주 정부와 주지사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의 감독하에 대규모 사기가 발생하도록 방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납세자의 돈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해당 주들이 법을 준수하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네소타주 정부가 관리하는 아동급식, 보육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규모 부정수급 의혹 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검찰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재임 시기 수년간 최대 $90억 횡령됐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해당 주들의 주지사, 법무장관 등 선출직 관계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우린 법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도 연방정부의 유사 조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80%의 성공률을 보였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민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에서 회원권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들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5일 퀸즈 롱아일랜드 시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사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힘든데 늘 바가지 요금 때문에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이미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세입자 보호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줄리 수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과 샘 레빈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국장이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을 맡고 정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행정명령에선 소비자 보호국의 수수료와 기만적인 사업 관행을 단속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수료와 관련해 업체들이 시 조례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구독 사기와 함정을 퇴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뉴욕시는 불법 구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권한을 갖고 구독 속임수와 관련된 사항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맘다니 시장의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리나 칸 역시 이번 정책의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주에서도 헬스장 에퀴녹스 그룹의 회원권 해지가 어려운 것과 관련 주 검찰에서 $60만 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엔 뉴욕주 검찰총장이 우버 구독 취소가 어렵다는 점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와이오밍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했던 낙태약 금지법을 포함한 낙태 금지 법률 2건이 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화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면서 주의회의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와이오밍주 대법원은 어제 문제가 된 법률 2건에 대해 4대1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여성 본인의 건강관리 결정이며 와이오밍주 헌법 제1조 제38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인이 자신의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에 매우 구체적 표현이 담겨있는 점과 함께 이 조항이 와이오밍주 헌법의 권리 선언이란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2년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에서 여성의 임신 중절권을 보장한 1973년 판례 로데 웨이드를 거의 50년 만에 뒤집는 결정을 내리고 주별로 낙태 불법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이듬해인 2023년에 임신 중절용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전국 최초로 입법했으며 수술 등 다른 방법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률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법률은 위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됐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아예 무효화됐습니다. 이 두 법률을 2023년 3월에 공포했던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깊이 실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낙태 불법화 여부는 유권자들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 입법부에 다음 달로 예정된 예산 회기 때 개헌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고든 주지사가 촉구한 대로 개헌안이 주 입법부에서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해 내에 낙태를 불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비만을 줄이기 위해 당 섭취량을 끼니당 10g 미만으로 줄이란 권고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 시기 지침은 3천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용하는 급식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조만간 당 섭취량을 끼니당 10g 미만으로 줄이란 새로운 시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5년마다 새 시기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설탕을 독이라 부르며 가공식품이 미국인들의 만성 질환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당 섭취 제한 권고는 미국인들의 식습관에 대한 경고입니다. 개정된 식단 지침엔 단백질 권장 섭취량 확대 가능성도 담길 전망입니다. 다만 포화지방 상한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포화지방 관련 기존 연구가 대부분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새 시기 지침에 따라 3천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용하는 급식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새 시기 지침 발표 소식에 시리얼로 알려진 제너럴 밀스를 비롯해 크래프트 하인즈, 코카콜라, 펩시코 등 식음료 회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18일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올 7월부터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만 신고자 개인정보는 각 지역 아동 및 가족서비스 부서의 관리하에 기밀로 유지가 됩니다. 법안을 주도한 자바리 브리스포트 뉴욕주 상원 의원은 각 지역 법 집행기관을 통해 접수되는 아동학대 신고의 많은 경우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권력 집행을 위해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의 80%가량은 근거가 없는 경우였으며 익명 신고의 96%가 근거 없는 신고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육류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소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반독점 소송이 합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소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상 대상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식료품점 등에서 척, 로인, 립, 라운드 등 주요 원육으로 만든 신선 또는 냉동 소고기를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USDA 프라임 등급, 유기농, 100% 그래스패드, 와규 등과 양념, 가공, 조리된 제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오는 6월 30일까지 클레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스쿨버스 스탑 사인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스쿨버스에서 스탑 사인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고 적발 시 $3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선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일 때 양방향 도로에서 스쿨버스를 추월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스쿨버스 정차 시 스탑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감시 카메라로 적발해 학생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미운전자협회는 잘못된 과태료 발부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렵다며 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용이 많은 뉴저지 잉그로드 병원이 대형 병원 네트워크인 바나바스 헬스 산하로 편입되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게 되면 잉그로드 병원은 RWJ 바나바스 헬스 소속 15번째 병원이 됩니다. RWJ 바나바스 헬스는 잉그로드 병원에 $5억 투자해 수술실 증설, 환자실 및 외래 진료센터 등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잉그로드 병원은 이번 계약이 재정적 이유는 아니며 더 나은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트너 체결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정부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뒤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